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릭난 잔향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368번째 시간으로 제이켄2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이켄2 개항 개화 반대운동, 민시정권과의 갈등. 제이켄은 곧 외국과의 통상을 논의하기 시작한 민시정권과도 곧 마찰을 빚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반대에서 갈청 부각되었다. 도끼를 메고 광화문에 나아가 개항을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적어 개항 5불과의 5조로 된 병자 척화소를 올렸다. 척화소에서 그는 조약 체결의 불가함을 역설하였다. 일제의 강압과 정부의 수교 방침을 전면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그 무렵 모든 계약 반대 상소 중에서도 가장 잘 지은 내용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이 상소는 외면되었고 그는 일본과의 통상조약 체결을 극렬 반대하다가 이번에는 흑산도에 4년간 위리 안치된 것이다. 제이켄이 반대한 개항 후의 사태는 개화 주화파들의 주장과는 달리 근대 문물을 앞세운 일제를 비롯한 열강의 침략으로 나타나 그의 얘기는 적중한 것이었다. 특히 외국 자본의 침투와 경제적 진출한 농촌 경제를 바탕으로 몰아갔고 그에 더하여 정치적 군사적 침략이 강화되어 경향의 백성이 정부의 개화시책을 비판하는 속에서 위정척사의 베일운동이 전개의 주류를 이루게까지 되었다. 1879년 석방되어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이후로 통상학대와 여러 외세의 유입이 계속되면서 제이켄은 이에 결사저항하는 위정척사론의 거두로 활동하게 된다. 1894년에 발생한 동학 농민운동과 그의 친일정권 성립과 함께 단행된 갑오개혁에 크게 반발했고 이듬해 을미사병과 단발령을 계기로 의병을 조직했다가 체포되었다. 이 당시 그가 상소를 올리면 적은 내 머리를 자를 수는 있어도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라는 말은 강제적 단발령에 목숨을 걸고 반발했던 당시 유학자들의 뜻을 함축한 표현이었다. 갑오경장 반대운동. 제이켄은 계속 서구 문물의 유입을 나라를 타락시키는 원인으로 규정 척사운동에 앞장서 국민의 자주의식을 고조시키고 외세 의존 세력을 규탄하여 마지 않았다. 1894년 갑오 경장이 단행되자 외세의 내정간섭은 부당하다며 성토하였다. 이에 이어 단발령이 시행되자 청토역복의 제소를 올려 외세의 내정간섭이라며 규탄하였다. 갑오 경장과 을미개혁에 반발하여 각지의 의병이 걸기하자 그는 고종으로부터 갑오 을미년의 의병항전에서는 각지에서 봉기한 의병을 해산시키라는 선유위원회에 임명되었으나 그는 도리어 진회 대제소를 올려 의병들을 모두 충성과 의리를 앞세운 백성들이라 일컬어 그의 구국의 정당성을 밝혔다. 그리고 이들의 정당한 거병을 해산 탄압할 이유가 없다며 한가하였다. 1895년 을미사변 때에도 각지에서 의병이 발생 조정에서는 그에게 선유사의 직책을 내려 의병의 해산을 촉구하게 하였으나 해산 설득을 포기한다. 단발령 반대운동. 1895년 12월 30일 단발령이 시행되자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요 불감 해상이라는 이유로 단발령에 반대할 것을 선사했다. 제이켄은 유림 거두들과 연명하여 단발령은 야만적 행태라며 규탄하였다. 그러나 당시 내부 대신 육일준 등은 단발령을 단행하였다. 1896년 초 유생들의 단발 반대 상소가 빗발쳤다. 이에 육일준은 유생들의 시위에 배후로 제이켄을 체포를 지시한다. 육일준은 유생들의 단발에 앞서 유생들과의 몸싸움도 불사하고 제이켄 체포를 위한 순금 1개 부대를 보냈다. 그는 단발령 반대 여론을 주도하던 제이켄을 경기도 포천군 영평에서 체포하여 투옥시켰다. 이후 6.1주는 유생들에 대한 단발을 감행한다. 6.1주는 직접 제이켄에게 고시문을 보이면서 법령대로 단발을 강행하겠다고 하자 제이켄은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을지언정 머리털은 자를 수 없다고 질타하며 몸부림쳤다. 6.1주는 가위를 들고 와서 제이켄의 머리카락을 삭발하려 했다. 그러나 그가 완강하게 몸부림쳐서 6.1전의 삭발 기도는 실패하고 만다.
독립협회 만민공동의 비판. 그는 독립협회 만민공동에 대해 정부 대신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어떤 무리들이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정부 관리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모함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독립협회 망민 제이케는 1898년 12월 10일 국내 현안에 대한 상소문 중 7번째 조항에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혁파를 건의했고 이들을 변론을 조장하는 발판으로 규정했다. 제이켄에 의하면 민당을 혁파하여 변론의 발판을 막으소서. 신은 상가 생각한데 옛날에는 비방하는 것을 써놓은 나무와 진언할 때 치는 북이 있었으며 조선 본주에 이르러서도 또한 유생들이 대궐문에 엎드리고 성균관 유생들의 시위의 표시로 성균관을 비우고 나가버린 일이 있었으니 진실로 백성들로 하여금 말을 하지 못하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한계가 있고 절제가 있어서 차라리 정사에 대해 비방할지언정 대신을 협박해서 내쫓는 일은 없었으며 차라리 소장을 올려 호소론했을지언정 임금을 위협하는 일은 없었습니다라 하였다. 그는 독립협회 만민공동의 모임에 대해서도 이른바 민당이라는 것은 시정의 무식한 무리를 불러 모은 곳으로서 국가의 꾀거리를 피합하고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는 명분을 빌려 대신들을 멋대로 명하여 오라가라 하고 임금을 지적하여 탓하며 나라의 정성을 능욕하였습니다. 밤낮으로 저들끼리 결탁하여 고함을 지르며 위험을 보이고 생색내는 것이 굉장하여 그 기세가 무서울 정도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제이케는 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같이 지적하였다. 그는 또 더욱 심한 자 몇 사람을 다스리고 나머지 법사로 하여금 해산시켜 보내도록 하며 서둘러 정사와 형벌을 밝히고 교화를 힘껏 시행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임금이 과연 우리를 속이지 않고 진실한 마음과 실질적인 정사로 시종여의를 하는구나 라고 분명히 알게 한다면 무엇 때문에 백성들이 안정되지 않을까 근심하겠습니까? 라 하였다. 제이크는 이권단체가 사사로이 이익을 챙기는데 정부 관리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과 이권단체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속일 수 있다고 보았다. 제이크는 1898년 12월 12일 현안 상소 7번째 조항에서 고종에게 다른 이들을 시켜서 독립협회 만민공동회를 해산할 것을 같이 진언한다. 지금 덕건대 성상께서 분발하시고 큰 결단을 내리시어 모두 제거하신다고 하니 진실로 더할 나위 없는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 뒤를 잘 처리하지 못하여 여러 사람의 마음을 폭종시키지 못할까 두렵다며 고종이 직접 독립협회 만민공동회를 해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악역으로 내세워 이들을 해산시킬 것을 강조했다. 백정 박성춘의 연설을 그는 못마땅히 여겨 패거리들의 작당으로 규정 비판하였다. 대한제국 수립 이후 1898년 광물년 국내부 특징관에 제수되어 있거라고 이어 중추원 이관을 거쳐 의정부 찬정이 되었다. 그해 경기도 관찰사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후진 교육에 진력하였다. 그는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을 통해 위정적 사론의 전파를 추진했다. 세상이 온난한 것은 인륜과 도덕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라 굳게 확신하고 정론과 정학의 수호를 위해서 그는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들이 러일 전쟁 발발과 일제의 군권 잔탈을 보고서는 9월에 대명소를 올려 외세의 척결과 국권 수호의 방책을 역진하였다.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지고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고종의 밀지를 받고 상경왕의 자문을 응하였고 일본으로부터의 차관금지, 외국에 대한 어부신 금지 등을 상소하고 한성부 거리에서 당시 내각 담당자들을 규탄 이들의 파면과 처단을 강력히 요구하다가 2차례나 일본 헌병들에 의해 향리로 압송당하였다. 을산늑약 반대운동 1905년 을산늑약이 체결됐다. 그는 이를 늑약으로 간주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제이케는 을산늑약의 늑결을 나라의 멸망으로 간주 조약 체결 당사자 5명의 처단을 주장 정토 적소와 창의 토적소를 올려 불법 조약의 폐기 지소와 의병 한인 1년일전을 천명하였다. 또한 팔도 사민에게 포고문을 발표하여 항일 투쟁을 호소하였으며 포고문과 신문을 통해 납세 거부, 철도 이용 안 하기, 일체의 일본 상품 불매운동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런 충남 홍주의 유학자 민종식이 구성한 의병진과 연대 공동항쟁할 호남 의병진의 편성으로 나타났다. 제키는 1906년 1월 충청남도 노성 권리사에서 원건의 유림을 모아 강연을 열고 시국의 절박함을 알리며 일치 단결해서 국권 회복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때의 모임에는 1896년 전주 의병진에서 활약했던 경남 합전의 명유, 애산, 정재규가 10여 명의 지사들과 함께 참석하기도 하였다. 제천에서는 유인석 등도 거병하였다. 1906년 자신의 문화생이자 이미 독립하여 정복 퇴인의 종석산 밑에 우거하며 후학을 양성하던 임병찬을 찾아가 구체적인 거사계획을 수립하였다. 의사장소는 퇴인의 무성서원으로 정한 뒤 제이케는 담양 용추사로 내려가 기우만, 이항선, 장제세, 조왕국 등 호남 명유지사 50여 명을 소집 이들과 회동하여 항전방책을 논의하고 113명에 달하는 지사들의 연명부 동명록을 작성하는 한편 순천, 나간, 흥양, 여수, 돌산, 광양, 장흥, 보성, 강진, 해남, 완도 등 호남 고을마다 경문을 보내 외세를 척결하고 부패한 관료들을 처단할 목적으로 거병함을 밝히고 양심적인 지사들은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의병의 군율, 의복제도, 규칙 등을 작성하고 임병찬이 주관이 되어 무기를 비롯한 각종 군비를 마련하였다. 의병활동과 최후 의병봉기 1905년 을사조약을 계기로 그는 공개적으로 의병을 모집하였다. 임병찬, 임낙 등과 함께 전라북도 정읍에서 거병하였으나 곧 광군에게 패하여 체포되었고 대마도로 유배된다. 1906년 6월 4일 아침 최익현은 최재학, 고석진 등 문인 수십 명을 거느리고 무성서원에 도착 강회를 연 뒤 거사를 일으켰다. 그때 그는 비통한 눈물을 흘리면서 사생을 맹세하였다. 외적이 국권을 빼앗고 적신이 제약을 빚어냈다. 구신인 나는 이를 차마 그대로 둘 수 없어 영양을 헤아리지 않고 이제 대의를 만천하에 펴고자 한다. 성패는 예측할 수 없으나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죽음을 무릅쓴다면 반드시 하늘이 도울 것이다. 1906년 6월 4일 최익현의 호남 의병진이 무성서원에서 거의한 당일에 퇴인 본업으로 진군한 뒤 항교에서 잠시 유진할 때 발표된 최익현의 기일본 정부서를 발표하였다. 나라에 충성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성이라 하고 신의를 지키고 의리를 밝히는 것은 도라고 한다. 사람으로 이 성이 없으면 반드시 죽고 나라에 이 도가 없으면 반드시 망한다. 이것은 다만 노생의 범담일 뿐만 아니라 또한 개화열국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버리면 아마도 세계 안에서 자립하지 못할 것이다. 중략. 이제 우리 우선 귀국 일본의 신의를 저버린 죄를 논한 다음 귀국이 반드시 망하게 되고 동양의 화가 그칠 때가 없게 되는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이어 그는 강화도 조약이 불법임을 선언하고 강화도 조약 체결 이래 조선에 대해 그의 배신한 일제 재상을 16가지로 나누어 조목조목 논술하여 한일 양국을 위해 나아가는 동양 평화를 위해 일제의 각성을 촉구하였던 것이다. 그는 거병의 제자문인들과 이날 모인 회중이 혼연히 사생을 맹세하니 제익현은 죽음으로써 국가의 은혜를 갚을 것을 천명하였다. 그 즉시 80여 명이 대우를 편성한 뒤 퇴인 본업을 향해 행군을 개시하였다. 의병전쟁 1906년 6월 중순 제익현 의병진이 퇴인 본업으로 진군해오자 군수 손병원은 정은 엄두도 못 내고 도망쳤다. 따라서 의병은 무혈로 퇴인을 점령하였고 제익현은 향교로 들어가 명륜당에 자정하고 향장과 수석이를 불러 관아의 무기를 접수하는 한편 군사들을 모아 의병진을 전력을 강화시켰다. 퇴인업을 출발한 의병진은 30여리를 행군 당일 하오 정읍에 도착하여 당도하였다. 이에 정읍 관군과 대결 결국 정읍군수 성종면의 항복을 받은 의병진은 이곳에서 소총 등 무기리와 병력을 확보한 다음 다시 행군 30여리 떨어진 내장사에 들어갔다. 이때 흥덕선비, 고덕직리, 김제구, 강정희 등과 함께 전투력이 뛰어난 포군 30여 명을 거느리고 합류하였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